고 이성균 씨는 지난 23일 경찰의 3차 소환에 응했습니다. 이후 어제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닷새간 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23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일 오전 이성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 하시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그것 또한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한 이 씨는 무려 19시간 뒤 다음날 새벽 5시쯤에 끝이 납니다. 조사에서 나온 이성균 씨는 이번엔 경찰이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었는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무려 19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에서 아마도 경찰과 이 씨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A 씨가 주장을 했던 5차례 투약에 대해서 횟수와 또 마약인지 알았는지 중요하게 다뤄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일이 됩니다. 많은 일이 이날 벌어집니다. 이성균 씨를 협박해서 5천만 원을 뜯어낸 또 다른 여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죠. 이 여성은 이 자리에 별다른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성균 씨 측은 같은 날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경찰에 요청합니다. 19시간 조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이고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하게 거짓이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과 무관하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날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지죠. 한 유튜브 매체가 A 씨와 이성균 씨의 20분에 가까운 전화 통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버립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차에 이 녹취가 공개된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오전 이성균 씨는 숨진 채 발견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B 씨는 구속심사에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에 의해 강제 구인되죠. 23일부터 27일까지 이성균 씨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는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